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같은 수도권 거래량 증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늘었죠. 자,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들어가서 거래 정보, 거래 현황을 보시면은, 자, 8월 거는 아직 집계가 멀었죠. 7월 것도 집계가 덜 끝났고, 자, 그래서 6월에 7,000건을 넘어섰고, 7월 아직 집계 덜 끝났지만 6,000건에 육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저번에 5,000건 못 넘었던 거 슬그머니 홈페이지 마비되더니 슬그머니 다시 5,000건 넘겨놓고서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든 늘려보려고 여기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그것은 안대를 착용하고 관심법으로 봐야 되겠죠. 그 사람들의 심리를.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심리에는 마구니가 끼었죠. 그런 거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건요, 거래량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집값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한번 거래량 한번 보면요, 이때는 하락기였죠. 그러면은 요때 데드캣 바운스가 나면서 거래량 늘어났다가 빠졌는데, 2010년에 보면은 거래량이 7,000건 넘어가고 7,000건, 8,000건 이렇게 넘어가도 하락기는 유지가 됐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왜 거래량이 늘어났냐? 그러면은 부동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은 유동성이다. 그럼 거래량이 늘어나는 동안에 뭐가 늘어났단 소리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주담대가 증가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 3월에 주담대 빠졌다고 하는데 요거는 거짓이죠. 왜 거짓이냐? 3월까지는 주담대가 늘어나는 걸 감추기 위해서 주택, 도시, 기금으로 풀었다. 그렇게 풀면서 18조였는데 여기서만 그 3개월 동안에 몇 조를 푼 거예요? 4조 1천억을 푼 거죠. 그리고 그 전에 특례보금자리론으로 10.7조를 푼 거죠. 22년에 집값 떨어지는 거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여기서 또 엄청나게 풀었고, 이렇게 풀면서 정책 대출 비중을 보면요, 집값이 떨어지던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전체에서 보면은 거의 한 20% 정도가 보통 정책 대출 비중이 됩니다. 근데 집값을 정부에서 억지로 부양하는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2009년 같은 경우, 2023년 같은 경우, 이럴 때 정책 대출이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2024년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보면은 여기 2009년 같은 경우 데드캣 바운스 날 때는 오히려 전체 주담대보다 정책 대출이 더 많이 나갔다. 주담대를 갚고 정책 대출로 빌리는 사람들까지 생겨났고, 그래도 많이 늘어나진 않았는데 지금은 정책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늘렸다. 2024년만 보더라도 5대 은행 자체 대출 6조 5천억 늘었다. 이런 기사인데, 기사를 보시면은 16조 2천억 중 정책 대출이 9조 7천억이다. 그러면요, 정책 대출만 59.9%다. 그러니까 지금도 정책 대출만 이렇게 많이 풀고 있다는 소리예요. 기본 주담대보다 정책 대출이 더 많이 풀리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 되는 게 아니죠.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정상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저렇게 특수한 정책 대출만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오는 게 뭐예요? 생애 첫 매수가 늘었다고 하죠. 생애 첫 매수를 보통 갭투기로 할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더라도 내 집 마련으로 가려고 무리해서 사는 사람들이냐. 그래서 생애 최초 매수자가 이렇게 많다는 소리는 실수요가 많다는 소리예요. 말씀드리지만 실수요 비중이 높아지는 게 상승장이 아니다. 끝물장이지. 초창기에 저점에 가까울 때 누가 많이 산다고 그래요? 투기꾼들이 많이 사죠. 왜? 영끌 오적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어때요? 실수요는 아무 때나 사라. 투기 수요는 저점에서 사라. 투기 수요는 저점에서는 투기 수요 비중이 높은 거고, 고점에 올라갈수록 투기 수요들은 사지 말아야 되니까 실수요들 비중이 높아지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신앙처럼 믿고 있는데, 제일 잘못된 이야기인데 그거를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정책 대출을 풀어서 지금 고점에서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을 저금리로
사도록 만들죠. 그렇게 사도록 만들어서 거래량을 늘리죠. 저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막, 디딤돌 주택담보대출, 이거를, 막 집 세 채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가 저렇게 많다는 소리, 생애 최초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문턱을 낮췄으니까 많이 늘어난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야 될 사람들을 지금 끌어다가 사도록 만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요를 많이 늘리고 대출을 많이 내주고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니까 늘어난 것일 뿐이다. 근데 지금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본격적인 상승장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정책대출 비중이 높아서 살리는 것은 본격 상승장이 아니라 그랬어요. 띄울 때도 정책대출을 진짜 많이 풀긴 했지만 그것에 따라서 주담대도, 일반 주담대도 많이 받아야지 본격 상승장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무주택자들에게 터는 시장인 거고, 이렇게 털도록 정책대출을 정부에서는 매우 낮춰서 완화를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원금이 비싸죠. 원금이 비싸고 이자를 낮춰가지고 대출을 내주게 되면요, 이게 10년이 지나던 20년이 지나던 원금의 반도 못 갚는다. 그러면서 저렇게 정책대출 내주는데, 그러면 은행권에서 손해죠. 그래서 예금금리 한 2, 3%는 나오는데 신생아 특례만 하더라도 안 나오면 1.6%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거 손해 아니에요, 손해. 이거 손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해주는 게 2차 보전 방식이라고 그러죠. 원래 대출 3.3%로 빌려줘야 되는데 1.6%로 빌려주게 만든다. 그러면 차이가 1.7%가 나잖아요. 이걸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 은행만 개이득 보는 거예요, 은행만. 그래서 저렇게 봐서 신규 대출의 26.7%만 DSR이 적용이 된다는 소리는요, 과잉 대출 받았는데 지금 이거를 올라갈 거라는 상승 기대감으로, 혹은 전세가가 계속 올라갈 거니까 무서워서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란 소리예요. 저렇게 해서 집을 마지막 수요까지 끌어내서 사고 있다.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분양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야 PF가 안 터지니까. 근데 PF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졌죠. 가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PF 터지면 집값 왜 떨어지냐고. 첫 번째, PF 터지면은 분양가가 떨어진다. 땅이 싸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 두 번째는 그게 이금융권에 영향 간다. 이금융권에 영향 가면은 이금융권에 자금을 맡긴 사람들, 이금융권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다. 근데 1금융권과 2금융권은 1금융권만 빌린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겹친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집을 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커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쓸 수 있는 유동성이라든가 대출 유동성이라든가 신용 등급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그리고 PF가 터지는 시장 자체가 집값이 고점이고 경기가 침체되는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들 다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정부에서 예상한 것의 2배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거래량만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래량을 제외한 다른 지표들이 늘어나면 저는 상승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어때요? 일단은 코로나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그 저금리가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었고, DSR 도입이 늦어졌으면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때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은 뭐예요? 금리를 내리든 뭐라든 DSR이 도입이 됐는데 DSR이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정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경매 나오는 것도 늘어난다. 미분양도 늘어난다. 또 그 경매도, 이미 경매 있지만 강제 경매도 많이 늘어나죠. 강제 경매가 늘어나는 이유가 전세가를 못 갚아서 그래요. 임차권 등기 명령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허그 보증보험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기돼지 삼형제 동무하시죠. 벽돌집은 쌓는데 늦게 걸려요. 벽돌집을 쌓아서 올라가면 그때 튼튼하죠. 근데 지금 지푸라기 집으로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람에 맞는 면적은 많아지죠. 후 불면 날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높게만 쌓고 있는 거다. 이게 답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